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반도체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고민거리는 2차 전지였었죠. 맨날 도대체 2차 전지는 언제 되는 거냐. 근데 아직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바닥을 잡고 네, 그죠. 네. 뭔가 올라가는데 네. 이제 또 아픈 손가락이 반도체가 됐습니다. 그죠. 네, 네. 반도체는 왜 이렇게 갑자기 주도주의 입지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런가요? 많이 네. 올라온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투자 주체, 돈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AI를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안 해서 얻는 손실이 더 크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당분간은 AI 관련돼서 돈이 됐든 돈이 안 됐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AI가 진짜 과연 돈이 되냐, AI 투자로 어떤 리턴을 얻을 것이냐, 그런 그러니까 회의감이 계속 들거든요. 심지어 AI 서버가 구조적인 성장 다운 사이클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뭐 쏠쏠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AI 때문에 그 부족했던 레거시 쪽에 그 DDR 뭐 4라든지 DDR 뭐 5라든지 이거 관련돼서 재고 뭐 노이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밝힌 거는 서버 고객들이 HBM 말고도 지금 DDR4나 DDR5 모두 수요는 여전히 너무 좋은 상황이다.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25년도 거 내년 거 완판해서 그렇죠. 후년 거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네. DDR 생산 캐파를 DDR5로 전환하면 당연히 자연 감소분 때문에 DDR4 신규 공급이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의 데이터 보면 요거 진짜 한화증권에서 자료를 잘 만든 것 같은데 요거 예. 표 띄워주실 건데요. 2017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이때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에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다운 사이클로 들어서면서 2018년 4분기 때 서버 고객들이, 일반 서버 고객들 말씀드린 거예요. 2017년에서 18년에 서버 고객들이 구매를 축소하면서 구매를 축소하면서 2018년 4분기에 가격이 급격하게 줄었고, 20년부터 22년 팬데믹 때도 22년 3분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빅테크가 AI 투자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 돈이 되건 안 되건 투자가 딱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확고한 그 의지를 밝혔을 때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좀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D램 공급 캐파 때문에, 그리고 D램을 HBM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공정전환 때문에 25년도에 D램 물량, 공급량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생각보다 AI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가격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왜 그렇게 빠지냐? 결국은 매크로발 공포심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투매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도 결국은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사례를 보면, 야, 수요단에서 스마트폰의 공급 숫자가 너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급을 늘어나면 결국은 LPDDR4 중저가에 들어가는 거나 그 로우 레벨에 들어가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건데, 심지어 중국에서 LPDDR4가 지금 보조금 받아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낮은 D램, 그러니까 그 낮은 D램의 침투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그렇게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한 반도체에 관련된 뭐 이런 AI 관련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그게 떨어진다. 그럼 가격 급락이 나오는 시기가 과거에 아까 2017년하고 2020년에 봤을 때 급격한 가격 하락 전환 가능성은 결국은 공급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 우려가 나온 일반 디램 실적 우려 관련돼서는 모바일 디램의 재고 문제인데 모바일 디램 재고도 일시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8월 달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수출 성장률이 7월 달, 6월 달에 50%가 나왔는데 8월 달에 30%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매번 월별로 뭐 여러 가지 휴가 뭐 그 일수가 반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단순하게 50%에서 30% 줄었다고 이게 숫자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는 투자를 분들이,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훨씬 보는 게 많고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제 밀리는 게 사실이고 미국도 뭐 반도체주들 마찬가지고요. 네네. 국내 그런 반도체주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여기서 좀 빠져서 딴 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수급 좀 체크해 볼게요. 네. 네. 대표적으로 네. 하이닉스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네. 보시면 삼성전자 연초에 지금 8조 8천억에서 6조 7천억이니까 이거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으로 엄청나게 팔면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기관이 특히나 이게 지금 5조 8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이 2조 7천억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이 원래는 연초 기준으로 하면 3조 매수해서 지금 3,400억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거의 뭐 다 팔았다는 거죠. 거의 뭐 2조 5천억, 2조 7천억 가까이 다 팔았다는 거고요. 한미반도체 못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이 지금 10만 원을 깨지고 나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 추세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뭐 1,000억 넘게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사긴 사는데 기관도 샀다 팔았다 약간 단기성. 이거 보시면 빨간 거 이 금융투자 이거 전부 이게 속이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말고는 파란색입니다. 올 파란색입니다. 한미반도체 그렇고요. 리노공업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도 단기 트레이딩성 금융투자 물량만 있고 보험 투신 연기금 없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일정 부분 사는데 연속성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이 연초부터 지금 1,149억을 샀고 기관이 390억을 샀는데 그나마 IT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는 조금 사주는 게 이수페타시스 정도 외국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비의 HPSP입니다. 네, HPSP도 외국인이 2,000억 넘게 팔았지만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기관이 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성 금융투자 물량만 사고요. 장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물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반도체 문제가 풀려야 될까? 뭐 수급, AI에 대한 의구심 해소.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좀 쭉쭉 다시 치고 올라가주면 그죠?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밸류 체크하면 지금 반도체는 밸류는 어때요? 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밸류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고요. 내년 밸류로 보면 하이닉스는 4배의 밸류. 물론 PR로?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영업이 뭐 200% 넘는 성장이 가만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PER 기준 9배고요. 한미반도체가 24배 내년 수준으로 리노공업이 20배 평균 내보면 19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년이 26년 기준으로 13배니까 아까 코스피의 평균 PER 17배보다 뭐 반도체가 엄청나게 뭐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 받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져서 제 기준으로는 만약에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를 포트에 한번 담아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단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소부장 쪽으로 손이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예요. 솔브레인 잘 아시겠지만
전해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해액이 2차 전지로 넘어가긴 했는데 전해액이 지금 그 보관하는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해액은 바로 지금 그 IRA 세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관련된 업체가 지금 당장 미국에서 전해액도 탈 전해액 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전해액의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PER 밸류가 9배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 모멘텀을 둘 다 갖고 있는데 PER이 너무 싸서 이런 회사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캐논 요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단에는 저는 반도체만 오히려 2차 전지랑 좀 느낌이 달라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끼면서 반도체 하는 회사들보다는 2차 전지 몰빵하는 회사가 훨씬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도 있고 매크로의 영향도 있고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2차 전지라는 모멘텀, 하이브리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밸류도 쌉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한번 공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략과 관심 기업 일단은 전략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는 저울질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분할해서 사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깔고요. 깔고 관심 기업은요. 네. 앞에 솔브레인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기업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에 없어서 추가로 갖고 온 회사가 HPSP라는 회사랑 PSK라는 회사입니다. HPSP는 굉장히 억울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포지션보다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의 포지션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TSMC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TSMC가 농담으로 하면 줄 서서 장비 사가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HPSP.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2분기 때 매출은 40%가 깨졌고 영업이익은 컨센을 22% 하회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그 수주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수주가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2분기기 3분기로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파운드리 고객사가 메모리 고객사보다 투자가 가장 사이클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대폭 몰려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분기부터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로 확장성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메모리 국내 메모리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메모리 쪽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 장비 마진도 많이 줘야 되고 비싼 장비를 잘 안 쓰려고 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메모리 쪽의 확장성이 안 이루어졌는데 해외 쪽 메모리 반도체 업체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쪽으로 캐파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메모리로 신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파운드리는 이미 고객사가 9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신규 고객사들이 모두 지금 결국은 최선단 공정으로 간다. 최첨단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싼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면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계면에 계속 칩을 촘촘히 심어야 되는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말고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 ASP 평균 장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요. 신규로 얘네도 이제 산화 공정에 들어가는 신규 산화막 장비 가 지금 고객사의 그 펩 테스트 중인데 지금 한 군데만 하는 게 3개에서 4개 고객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화막 장비도 이게 테스트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반기보다는 7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중장기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5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매출 커질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올해보다 기대되는 내년에 그럼 얼마 캐파 증설이 예상돼 있냐? 파운드리 포함해서 최소한 17%에서 20% 정도 캐파 증설이 예상되어 있고요. 중국의 수혜도 받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신규 고객사들이 장비랑 소재를 뭐 어떻게 보면 사재기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 가격 프리미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 쪽 매출 포지션이 지금 거의 20%에서 30% 언더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조금만 회복이 나오면 파운드리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메모리 매출까지 더해지고 신규 산화막 장비까지 더해지면 HPSP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상황이라서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예스티의 특허 관련된 소송 관련돼서 9월 말에 이게 6월 달에 발표 나기로 했는데 9월 달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스티가 만약에 특허 소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 신규 장비 회사인 예스티에 물량을 줄 가능성이 일단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스티하고 이 HPSP의 온도 범위, 압력 범위가 다 구조적으로 다 다릅니다. 챔버의 범위가. 그래서 ST가 특허 승소를 하더라도 이 HPSP의 50%대의 마진율이 깨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주 중에는 저는 여전히 원탑은 HPSP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PSP.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공정 장비로 아주 매력적인 장비인데요. 네.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 PSK라는 회사인데요. 대부분 이 식각 장비로 알고 계세요. PSK가 2분기에 매출은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49% 증가했는데요. 이 베벨 엣치 장비가 신규 성장 동력입니다. 약간 베벨 엣치 장비가 뭐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경사면을 베벨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사면에 남아 있는 각종 금속이나 비금속 막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웨이퍼가 300mm 사이즈, 그러니까 300에 300, 그러니까 12인치로 커지면서 웨이퍼 중앙 말고 이 가장자리 에칭 부분에 그 식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 식각, 에칭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칭 가장자리 때문에 칩의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이 베벨 에칭 장비를 쓰면서 아주 칩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벨 에치 장비가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웨이퍼 중앙 말고 가장자리 식각에 특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베벨 엣치 장비 시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높은 판매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시장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즈인데 그 베벨 엣치 장비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주력으로 하는 이 PR 스트립 식각 장비가 원래 점유율 1위를 작년에 중국계 그 자본이 투입된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뺏겼다가 다시 중국 거 장비 PR 스트립 장비 쓰지마 해서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수혜로 다시 점유율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는 PSK의 장비가 글로벌 1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인 회사는 상당히 주목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PSP보다 더 중국 비중이 큽니다. 여기는 PSK 중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65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구성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적 캐파 증설에 PSK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PSK 주력 고객사 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인텔이 투자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려였는데요. 인텔이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파운드리 쪽과 이 어드밴스드 최첨단 패키징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인텔에 관련된 실적 부진 우려도 PSK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D램 3사를 모두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이 조금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인 10배 미만의 굉장히 싼 밸류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사실 손은 잘 안 나가는 국면이지만 이렇게 스터디를 해둘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이. 네. 예, 그래서 HPSP하고 PSK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